중종실록 5권 중종 3년 4월 18일 을이후 두 번째 기사 1508년 명정덕 3년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성윤을 추문한 일은 어쩔 수 없는데 그 전지의 초안을 어찌 지금까지 들여보내지 않는가 하니 회개하기를 직접 전교를 들었으나 승지가 숙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비로소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중종실록 5권 중종 3년 4월 18일 을이후 세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에서 전일의 일에 대하여 아뢰고 또 아뢰기를 지금 듣건대 재상들과 조종 관원들이 절간을 많이 내어 영접 도감에게 사신들에게 줄 물선을 달라고 요구하고 도감에서는 다 써버리고 다시 각도에 바치기를 독촉하여 백성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합니다. 차근대 태평강 길거리에 금란리를 보내어 두목이 매매하는 물건 이외는 일체 이를 금지하게 하소서 하니 금란에 관한 일을 아랜대로 윤하고 그 나머지는 윤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5권 중종 3년 4월 18일 을이후 네 번째 기사 영금손을 형조판서로 삼고 정광세를 공조판서 정광영을 홍문관 교리로 삼았다. 중종실록 5권 중종 3년 4월 19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좌의정 박원종과 형조판서 2점을 보내 북경에 가게 했다. 이는 왕을 책봉한 조칙에 대한 사례하기 위함이었다. 중종실록 5권 중종 3년 4월 19일 병술 두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에서 전번의 일에 대하여 아뢰고 또 아뢰기를 긴감에 대하여서 전일에 파직하기를 청했으나 상교에 이르시기를 추고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시었으므로 당분간 파직하기를 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 쓰는 것이 착하지 못하고 패조 때 아첨함으로써 총애를 받았으니 경영관에서 채직시키기를 청합니다. 공조판서 정광세는 성질이 번거롭고 탐람함으로 형조에서 채직시켰습니다. 공조는 온갖 기술이 다 구비되어 있는 곳이니 더욱 번거롭고 탐람한 사람이 채직할 수 있는 곳이 아니며 또 불황에서 횡검이 없으니 아울러 경영관에서 채직시키기를 청합니다. 형종판서 윤금선은 패조 때 갑자기 승진되어 경력이 없고 다만 영흥부사와 경기감사를 지냈을 뿐입니다. 그리고 감사로 있을 때 역시 별다른 업적이 없었습니다. 조정이 어찌 현명하고 지위 차례가 상당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채차하기를 청합니다. 신언륜과 조우계상의 죄상은 전일에 이미 다 아뢰었거니와 비록 봉조하일지라도 제수할 수 없으니 파직시키기를 청합니다. 유진 등은 간산 소인의 자식이라 당초에 조정에서 그 뿌리를 뽑으려 하여 추방한 것인데 지금 양의를 하니 그 조짐이 적지 않습니다. 양해하지 말기를 청합니다. 하였으나 모두 연호하지 않았다. 양의는 멀리 기양간 사람을 가까운 곳으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중종실록 5권 중종 3년 4월 20일 정해 첫 번째 기사 명나라 사신에게 경해루 아래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다례를 행한 후에 두 사신이 전하를 인도하여 경해루 북쪽 목가에 가서 작약꽃을 꺾어 자신이 관에 꽂고 또 전하에게도 권하여 또한 그것을 꽂게 했다. 중종실록 5권 중종 3년 4월 20일 정해 두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에서 네 차례나 전의 일에 대하여 아뢰었으나 윤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5권 중종 3년 4월 21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갔다. 대사관 이세인과 장년 긴급희비 원종공신 및 족친에게 가자한 일과 민자방 신은윤 조계형 유진 김감 민효증 정광세 등의 일에 대하여 아뢰었고 특정관 이유정이 또한 논하였다. 시독관 안처성은 아뢰기를 어제 유진을 양해하는 편이 일이 온편하지 못하는 것을 사중에서 아뢰었더니 전교하시기를 너희들의 지책은 문헌을 막고 고문에 대비하는 것 일일 뿐이요 언사는 그 직책이 아니다 하셨는데 신등은 이 전글을 듣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근자의 대간이 아랜 일 가운데 한두 가지는 들어주셨지만은 이것도 마지 못하여 다른 것인데 또 신등에게 이와 같이 전교하시니 신은 전하께서 간언을 싫어하실까 두렵습니다. 유자광이 성종 때 국정을 변란시키려고 할 때 성종께서 성명하심으로 그를 여러 해 동안 축출했지만은
그러나 성종의 소인을 멀리하는 도리가 미진했기 때문에 다시 유자광을 임용했던 것입니다. 그가 패조 때 인군을 인도하여 악을 행하게 하고 간신을 살리욕했으며 임사원과 더불어 못된 짓을 하여 나라를 그르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성중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람 멀리 했더라면 반드시 패조 때의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초 방축할 때에 조정에서는 이 사람의 간흉함을 두려워하여 그 아들까지 함께 쫓아내어 그 뿌리를 뽑아버렸는데 지금 그 자식을 양이하고 또 유자광을 고향으로 방한시키려고 했으니 만약 대신들의 말이 아니었다면 유자광은 필시 고향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풀을 뽑되 뿌리를 뽑지 않으면 마침내 다시 살아난다고 하였습니다. 유자광이 먼 곳에서 귀양살이를 하면서 밤낮으로 철치부심 권세를 잡아 보복할 것을 꾀하고 있는데 지금 그 아들을 양해했다는 말을 들으면 그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죽기 전에 상흔을 입어 그 흉악한 계책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길 것입니다. 신등은 이 때문에 경동함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니 어제 전교가 이와 같지만 신의 회포를 어찌 견디며 참고 아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동지사 신용계는 아뢰기를 두 가지 가자한 일에 대하여 대간이 여러 달 동안 복합 상소를 했으니 그 현우를 가리어 개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민자방은 임승계와 더불어 임금을 인도하여 악을 행하게 했으니 소용할 수 없습니다. 유진등은 그 아비만 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 또한 죄가 있으니 지금 만약 양이한다면 후일에는 사면되어 무죄한 사람이 될 것이며 인심이 이 때문에 동요될 것입니다. 하니 잔교하기를 두 가지 가자한 일은 당초에 이미 제수한 것이니 지금 와서 개정할 수 없고 나머지도 모두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조실록 5권 중종 3년 4월 21일 무자 두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하여서 전일의 일에 대하여 아뢰었다. 중조실록 5권 중종 3년 4월 21일 무자 세 번째 기사 홍문관 전원 안팽수 등 전원이 승정원에 나와 아뢰기를 유자광은 패조 때 임금을 인도하여 악을 행하게 하고 청류들을 가혹하게 해쳐 조정을 기울어지게 하였으며 임금을 미혹하고 나라를 그르쳤으니 그 죄는 죽어도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하께서 너그럽고 인자하시어 먼 곳으로 귀양만 보냈을 뿐입니다. 그리고 조정에서 공의를 정하여 자손들까지 모두 귀양 보내 그 뿌리를 뽑았고 또 귀양살이하는 곳이 서로 가까우면 좋지 못할 일을 획책할까 염려하여 각각 동서로 나눠 유배했던 것인데 지금 다시 그 아들을 양이하게 하시니 신등은 놀라움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옛날부터 소인이 귀양살이를 하면 스스로 천갈래 만갈래를 꾀를 내어 왕의 외척에게 붙지 않으면 환관에게 붙고 환관에게 붙지 않으면 공첩에게 붙어 못하는 짓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기어코 임금으로 하여금 불쌍히 여기게 한 후에 그 흉물을 마음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자광의 집은 재산이 수천 검이나 되니 만일 재산을 기울이기라고만 한다면 외척과 환관, 공첩들에게 꼬리를 치기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그 아들을 양이한다면 후일에는 반드시 석방될 것이니 석방되면 서용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추세인 것입니다. 유자광이 조정에 들어오면 그 화가 반드시 전날보다 배가 될 것이니 늙은 간물이 죽지 않으므로 성상께서는 유념하여 잊지 마시고 노간을 제거하시기를 청합니다. 하니 대간과 홍문간에 전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다만 민효정 윤검선은 채직시키고 정광세는 번거롭고 탐람하여 공정하지 못하며 불황하고 현금이 없는 일에 대해서는 지적해서 아뢰는 것이 좋겠다. 유진 등도 그 도 안에서 양해시킴이 옳겠다 하였다. 중종실록 5권 중종 3년 4월 20일에 무자 네 번째 기사 정광세가 와서 아뢰기를 대간이 신을 번거롭고 탐남해서 공정하지 못하며 불황하고 현금이 없다고 말했는데 소신은 조정에서 벼슬한 지가 이미 30년이 되었으며 일찍이 시광은 홍문관 승기를 거쳐 6번이나 참판이 되었는데도 이런 명칭은 듣지 않았습니다. 만약 어떤 사실을 제적한다면 신은 마땅히 발명을 해야 할 것이요 또한 발명할 수 없는 일이라면 당연히 달게 벌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지적을 하지 않으니 발명할 길이 없지만 그러나 대간이 공론으로 아뢰었고 신은 전일에 반드시 스스로 알지 못했으니 신의 직책을 바꾼 후라야 대간도 마음이 시원할 것이요 신의 마음도 편안할 것입니다. 하니 정광세에게 전교하기를
당초에 대간이 경을 형조판세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므로 고쳐서 공조판사로 삼았으니 무슨 적합하지 않음이 있겠는가. 대간이 비록 불황하고 현금이 없으며 번거롭고 탐남하여 공정하지 못하다고 한 말은 어찌 이와 같은 일이 있었겠는가.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중조실록 5권 중종 3년 4월 21일 무자 5번째 기사. 홍문관에서 다시 아뢰기를 유자강의 죄는 국가에 관계되어 원래 극형에 처해야 할 것인데 전하께서 관대한 언전을 베풀어 다만 먼 곳으로 귀양을 보냈으므로 사림들이 마음에 불쾌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또 비록 귀양살이는 하지만 필시 불측한 일을 업무하고 있을 것입니다. 개과천선할 사람이라면 신등이 어찌 감히 말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을 양해하는 것도 또한 대단히 옳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하면 유자강에게 희망하는 마음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또한 그 조짐을 두려워할 것이니 청컨대 늙은 간물을 제거해야만 사람들이 통쾌하게 여길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전일의 조짐과 더불어 의논하여 그 죄를 정한 것이니 어찌 홍문관의 말만으로 처벌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대간이 다시 전일의 일에 대하여 아뢰었고 또 유진 등은 비록 도내에서라도 또한 양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아뢰었으나 모두 윤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5권 중종 3년 4월 20일 기축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지평 서호와 정원 김정희 원종공신 및 족친에게 가사 한일과 민자방 신언윤 조계형 유방 유진 김감 등의 일에 대하여 아뢰었다. 시독관 박광영이 아뢰기를 두 가지 가자한 일은 비록 이미 오래된 일이라고는 하지만 이것을 개정한 물론이 반드시 괴히 여길 것입니다. 유자광이 당초에 멀리 찬축될 때 중에서 다 기뻐하며 말하기를 국가에서 비록 주륙에 처하지는 않았지만 마침내 다시 임용되지는 않을 것이다 했는데 지금 듣건대 양이한다 하니 그 누구인들 이러다 종말에는 석방할 것인가 하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 아비가 나라를 그르쳤으니 그 자식은 다시 조정에 배설할 수 없는 것인데 하필 그 돈에 양해하는 것입니까? 만약 그자가 석방되면 조정이 반드시 편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유자광이 목숨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전하께서 이와 같은 관대한 처분을 내리시는 것이니 유자광을 중벌에 처하시고 또 유방과 유진을 옮기지 마시기를 청합니다. 하고 서후는 아뢰기를 박광영의 말이 옳습니다. 유자광은 죽어도 남는 죄가 있으니 청컨대 중벌을 더하시어 인심을 쾌하게 하시고 그 자식을 양해해서는 안됩니다. 긴감의 일은 또한 죄가 있습니다. 폐주 초년에 조지서가 봉사를 올리고 이내 아뢰기를 이것은 신이 보득이 되어 세자를 인도함을 잘 하지 못한 소치입니다. 하였는데 그 후에 폐주가 이것을 보고 화를 내어 곧 죽이고자 하여 긴감에게 하문하니 이내 조지서의 죄상을 들어 아뢰기를 죽여야 합니다 하였으므로 마침내 참혹한 형벌을 당했으니 신언윤에 비하면 긴감은 실로 심한 편입니다 하고 정경 민수청은 아뢰기를 옛날부터 인주가 처음에는 비록 가난에 따르다가 종말에는 처음 같지 않은 것입니다. 폐주도 초년에는 일찍이 따르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지금 대간이 복합 상소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고 홍문관에서도 또한 말을 하고 있으니 조정이 어찌 안정될 수 있겠습니까? 유자광의 간사하고 엄흉함은 전하께서도 또한 알고 계시니 그 자식 방과 진에게 어찌 언전을 베풀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유자광은 내가 석방해서 거용하려고 한 것은 아니나 공로가 크고 나이가 많아 늙었으니 석방해서 고향으로 돌려보내 그 일생을 마치도록 함이 마땅하고 또 난신이 아니니 그 자제들은 먼 곳에 내쫓을 수 없다. 내지 같으면 그 아비가 있는 곳과 서로 가까울 것이므로 그 돈에 옮겼을 뿐이다 하였다. 동지사 김전은 아뢰기를 유자광을 당초에 먼 곳으로 귀양 보낸 것은 조정에서 생각해서 한 것이지만 이 사람은 꾀가 많아 반드시 희망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이니 악을 제거하자 마땅 그 뿌리를 뽑아버려야 합니다. 지금 양해한다는 말을 듣고 중에서는 서로 돌아보면 매우 놀라고 있습니다 하고 특징간 성세수는 아뢰기라 유자광은 다른 간신에게 비할 바가 아니니 그의 아들들을 양해할 수 없습니다. 마땅히 대간과 홍문관의 말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하고 용사유수는 아뢰기라 사림은 유자광이 죽지 않으면 종말에는 반드시 나라를 그르칠 것이니 마땅히 중벌을 가해야 한다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론입니다.
그런데도 전하께서는 익대의 공로가 있다고 해서 차마 주륙할 수는 없다고 하시는데 이것도 또한 당연합니다. 대간과 홍문관은 다 문사들이니 어찌 깊이 생각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유자광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유자광이 공로 때문에 살아났으니 전하의 은혜가 어찌 우연한 것이겠습니까? 하고 참찬간 성윤조는 아뢰기를 유자광이 비록 큰 공로가 있었지만 그러나 조정에 있으면 반드시 나라를 그르칠 것이므로 당초에 먼 곳으로 귀양 보냈는데 얼마 안 있어 그의 자식을 양해한다는 것은 공론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특징과 박안성은 아뢰기를 대간이 아뢰는 것은 다 들어주셔야 할 일이지만 유자광에 대한 일은 더욱 들어주셔야 합니다. 하고 기사관 이희증은 아뢰기를 유방 유진은 자신들도 각각 범죄가 있으므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하물며 간신의 자식이겠습니까? 사관의 직책은 언사하는 책임에 있는 것이 아니니 종사에 관계되는 일이 아니라면 어찌 감히 말을 하겠습니까? 신 등의 말하는 것을 가지고 본다면 또한 공론의 소재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고 김정은 아뢰기를 근래 대간의 언사를 일일이 대신들에게 수의하시어 대신이 옳다고 하면 따르시고 옳지 않다고 하면 따르지 않으시니 간언을 거절하는 조짐이 이로부터 나타났습니다. 대신이라 한들 어찌 모두가 성인이겠습니까? 만약 대신들이 조금만 원대한 계획이 있었다면 당초 양의에 관한 하문에 대하여 어찌 전하의 뜻에 구차스레 따르기만 하고 그것이 옳지 않음을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데도 오히려 일일이 수의하시고 대간을 따르지 않으시니 이것은 대간을 헛된 지위에 두는 것입니다. 하고 기사관 정웅은 아뢰기를 임금이 진언을 들을 때 비록 몰라서 따르지 않더라도 오히려 후세에 누를 끼치게 되는 것인데 하물며 알면서도 따르지 않는 것이겠습니까? 유자광이 나라를 그르친 정상에 대해서는 온 조정이 충분히 말했고 전하께서도 또한 이미 환하게 알고 계시면서 오히려 지금까지 마음속에 있지 않으시며 그 몸을 석방하여 돌려보내고 그 자식을 양이하려고까지 하시니 후세의 비방을 면치 못할까 걱정이 됩니다. 하였다. 중조실록 5권 중종 3년 4월 22일 개축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압사에서 전을의 일에 대하여 세 차례나 아뢰고 또 아뢰기를 정광세의 일에 대해서는 전하께서 신등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라고 하시므로 신등은 잠자코 있을 수 없습니다. 이른바 불황하다고 한 것은 말로서 나타낼 수 없으나 그 성들이 방종하고 또 자기 몸을 단속하지 못한다는 것이며 이른바 범람하다는 것은 한 동네 안에서 세 채의 집을 지으면서 조지서의 제조로서 본수의 수리를 감독한 것에 공공연히 편지를 내어 물품을 청구해 사용했고 또 이웃집을 침탈하여 담을 쌓았다 헐었다 하다가 지금은 대간이 곧 농박하리라는 말을 듣고는 자신이 축조하여 그 주인에게 준 것입니다. 이른바 공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으나 요염집이나 시장 사람들이 다 모두 묵판서라고 부르고 있으니 이것으로도 그 공정하지 못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이 개성 유수가 되었을 때 청렴하지 못한 짓을 많이 했으니 이것으로 보더라도 결단코 경영관이 될 수 없으며 공조판서도 또한 바꾸어야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정광세는 경영관에서 채직시키고 경등의 말에 대하여 정광세가 만일 스스로 변명하지 못하면 공조판서도 또한 갈겠다. 그 나머지는 모두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홍문관 부작 이 자견 등이 아뢰기를 유자광이 목숨을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전하의 염려하심이 아직 미치고 있는 것이 중부를 가하시고 또 유방과 유진은 양해하지 말기를 청합니다 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다시 아뢰기를 유자광이 나라를 그르친 큰 간신이 아니면 신등이 어찌 이와 같이 말하겠습니까? 성종 조위에 이직이 대사관으로서의 경륜에 입시하니 성종께서 측근의 신하에게 물으시기를 내가 임상을 쓰고자 하는데 어떻게 했는가 하심으로 이직이 대답하기를 만약 오늘 임상을 쓰면 내일 나라를 잃게 될 것입니다 하였으며 주계정 시몬도 입시하여 아뢰기를 만약 임상을 쓰면 내일에는 반드시 나라를 잃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였는데 이 두 사람의 말은 명백한 징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하께서 혹 유자광의 간사함을 모르시고 신등의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까? 만약 유자광의 간사함을 하신다면 결단코 지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유자광은 이미 늙었으니 어찌 오래 가겠는가? 또 익대의 공로가 있으니 어찌 형벌을 가하겠는가? 그 자식 방과 진도 또한 양이해야 한다 하였다. 묵판서는 탐묵한 판서라는 말이다. 중종실록 5권 중종 3년 4월 20일 개축 세 번째 기사 헌문관 전원 안평수가 차자를 올렸다.
삼가 아래입니다. 풀을 제거하려면 반드시 그 뿌리를 없애야 하고 악을 제거하려면 반드시 그 근본을 끊어야 하는 것이니 근본이 남아있으면 싹이 다시 살아나니 걱정이 더욱 커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유자강은 나라를 그르친 엄흉한 역적으로서 그가 간사를 부리고 해독을 끼쳐 국맥을 해치고 손상시킨 자는 진실로 이미 하늘에 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온 나라 사람들이 이를 갈고 마음을 썩혔으나 악독한 기세를 두려워하여 감히 말하지 못하더니 다행히 성명이 위에 계심을 힘입어 공론이 크게 떨쳐져 먼 곳으로 유배를 시켰으나 신민들의 여러 해 동안 쌓인 분노를 풀지 못했으며 오히려 사회의 독을 다시 후일에 마음대로 피울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근래에 전하께서 특별히 진념하시어 용서를 하고자 하시니 비록 대신들의 의논으로 그 자식만을 양해하는 데 그치기는 하였으나 그것은 유자강을 위하여 사사로운 은혜를 곡진하게 베푸는 생각이 이미 나타난 것이니 다른 날 조정의 환난은 점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반드시 속히 국법을 바로잡아 그 화근을 없애야 하는데 어찌 사정을 보아 용서를 해서 화환을 양성하고 죄변을 쌓아 종묘사직의 해를 초래함이 옳겠습니까? 유자강의 음흉한 꾀와 교활한 계책은 그 변사를 헤아릴 수 없고 오랫동안 은혜와 위력을 팔아서 교묘하게 사람들과 결탁했으며 또 재물을 많이 모아 간사를 부리는 미천으로 삼을 만한데 군색한 지경에 몰려서 원망을 쌓고 독을 품어 온갖 방법으로 분수에 넘치는 일을 바라고 텀을 타서 변란을 일으킬 것이니 이것은 진실로 헤아리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는 권문, 청리, 환관, 공첩들에게 뇌물을 주어 서로 내왕하면서 장차 못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전하께서 속히 방법을 강구하여 지금에 끊어버리지 않으신다면 세월이 지난 후에는 점점 배어들어가 그 꾀에 빠져서 마침내 구제할 수 없을까 걱정됩니다. 전하께서 그의 자식을 양해하는 것이 해로움이 없다고 여기시지만은 이것은 천지와 같은 은혜를 간특한 부자에게 곡진하게 베품으로써 그 눈치를 엿보아 요행을 바라는 마음을 열어주어 중의 인심으로 하여금 의심하고 두렵게 하는 것이니 신등은 전하의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당초에 각각 귀양 보낼 적에 그 죄를 의논하는 사람은 대신들인데 지금에 와서는 전하의 생각을 그대로 따라서 그의 자식을 양해한 사람도 또한 대신들입니다. 1년 사이에 시비가 전대되고 의논의 부정함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나니 훗날 전하께서 유자강의 죄를 용서하고 그의 관직을 회복시키더라도 신등은 그 옳지 못함을 말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종사 대계를 중히 여기시고 고식적인 사정에 따르지 마시며 쾌히 공론을 따르시어 국법을 바로잡으소서. 사회는 뱀과 살모사를 말한다. 유자강 중종실록 5권 중종 3년 4월 23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장령 2위와 정한 김내문이 원종공신 및 족친에게 가자한 일과 신언륜, 김감, 정광세 등의 일에 대하여 의논드렸다. 영사 유순정이 아뢰기를 유자강은 이미 조중의 죄를 지어 먼 곳에 귀양 보냈고 그의 자식도 먼 변방에 귀양 보냈는데 신의 생각으로는 지금 비록 양해하더라도 후에 석방해서 고향으로 돌려보낼 리는 없지만은 그러나 조정이 독려하고 있어 그 조짐이 매우 두렵습니다. 또 양이는 나란 일에 관계되는 일이 아니니 대간의 말을 따르시기를 청합니다. 하고 지사 김은기는 아뢰기를 인심이 안정된 후에라야 국가가 또한 안정되는 것인데 지금 조정이 독려하고 있으니 배수의 도로 보내기를 청합니다. 원종공신 및 족친에게 가자한 일은 관작이 분수에 지나치니 부득이 개정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조정이 독려하고 있으면 양해하지 말라. 두 가지 가자한 일에 대해서는 개정할 수 없다 하였다. 중종실록 5권 중종 3년 4월 23일 경인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앞서 있어 전일의 일에 대하여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5권 중종 3년 4월 23일 경인 세 번째 기사 헌문관에 전교하기를 전일에 내가 이르기를 언선은 그대들의 직책이 아니다 했고 그대들은 말하기를 조종 때에는 홍문관도 언사를 하였는데 지금 전교가 이러하시니 이것은 언로를 막는 것이다 하나 나의 본 뜻은 그렇지 않다. 홍문관은 이를 논사하는 지위에 있으니 국가에 관계되는 일이면 어찌 논계하지 않겠는가. 유진 등의 일에 대해서 그대들이 논계가 된 것과 똑같으니 그대들 본직으로 보아 어떻겠는가.
지금 차자를 살펴보니 말하기를 유자광이 죽지 않으면 곧 환관 궁첩 청리에게 뇌물을 주어 내항하면서 계제를 만들어 장차 못하는 짓이 없을 것이다 했는데 그대들은 어찌 생각하지 않고 나를 의심하는 것인가. 이것은 내가 부득한 탓이지만 그러나 내가만 천형을 따른다면 어찌 유독 유자광의 자식만 석방하겠는가. 정사를 하는 사이에 있어서 또한 청에 따르는 일이 있는데 무슨 일에 대하여 청에 따랐다는 것인가. 사람은 자신이 그 허물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니 대신들은 이를 논사하는 지위에는 있는 만큼 마땅히 직언을 다하여 임금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 것이다. 사정을 따른다는 말은 이 차자에서만 말한 것이 아니요 내가 즉위한 이래로 홍문과 대간이 일마다 말하기를 사정에 따른다고 하였다. 이것은 나에게 청을 듣고 사정을 따른다 말한 것이다. 그대들은 할 말을 다하여 숨김이 없이 하라. 대체로 군주의 정치는 죄의 여부가 의심스러우면 가볍게 벌을 쓰고 공로의 여부가 의심스러우면 후하게 상을 주는 것이 옳은 일이니 신하들이 비록 무거운 형벌을 청하더라도 멀리 기양 보내기를 청하더라도 인구는 마땅히 경중을 짐작하여 혼자서 결단을 하는 것이다. 어찌 사정에 따르겠는가. 그렇지 않고 인구는 옷깃만 여미고 그저 지위만 차지하여 경중을 가리지 않고 신하의 장악 속에 있게 할 것인가. 내가 할 일을 모르겠으니 그대들이 만약 나를 청을 들어 사정에 따른다고 의심한다면 곧은 말로 기탄 없이 진술하라. 그러면 나도 응당 허물을 고칠 것이다. 비록 부모 사이라도 감히 헛된 일을 말하지 못하는 것인데 하물며 군신의 사이이겠는가. 이것은 다만 한때의 말뿐이 아니라 의례 창사에 기록해 만세에 유전할 것이니 뒷사람이 이것을 본다면 나에게 반드시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할 것이다. 그대들은 그것을 후세까지 발명하겠는가. 나는 조그만 사이도 없는데 그대들은 이 말이 어찌 우연히 한 것이겠는가. 바른 말로 진술한 후에라야 내 마음이 시원하겠다 하였다. 뒤끝이 있군요. 중종실록 5권 중종 3년 4월 23일 경인 네 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시간간 김철문이 본관의 뜻으로 아뢰기를 정교에 이르시기를 그대들은 나를 청을 들어 사정을 따른다고 의심했으니 할 말을 다하여 숨김이 없게 하라 하셨는데 대체로 공정에서 벗어나면 사정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순제는 자기 의견을 버리고 남의 장점을 따랐고 이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의를 잊어버리고 도리에 따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하께서 만약 사정을 따르는 일이 있으시다면 어찌 다만 대간과 시종만이 광구하겠습니까? 조정에서도 또한 다 아랠 것입니다. 전하께서 어찌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전교에 이르시기를 창사에 기록할 만세에 유전한다 하셨는데 비록 후세에 전하더라도 위에 성군이 계셨기 때문에 신하들이 능히 할 말을 다하여 끓이지 않았다는 것을 더욱 알게 될 것입니다. 순제는 대성인이지만은 이기 경계하기를 쾌락에 지나치지 말고 안일에 빠지지 마십시오 했으며 우 임금은 경계하기를 단주와 같이 오만하지 마십시오 했습니다. 이것으로 살펴본다면 순제와 같은 분이 참으로 이런 일이 있었는가는 의심이 나지만 그러나 후세 이것으로서 더욱 순제의 위대함을 칭송했습니다. 만약 후세 이러한 청을 들어 사정을 따른다는 말을 본다면 전하의 지금 받아들이는 일에 대하여 더욱 감탄할 줄을 어찌 알겠습니까? 전교에 이르시기를 죄의 여부가 의심스러우면 가볍게 벌을 쓰고 공로의 여부가 의심스러우면 후하게 상을 주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상교가 지당합니다. 그러나 유자관과 같이 나라를 그르친 음적은 보통 형률로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정교에 이르시기를 인구는 어깨를 쓸 여음이고 그저 주의만 차지하여 신하들의 장악 속에 있어야 하겠는가 하셨는데 이것은 신당의 생각으로는 전하께서 언사하는 사람을 싫어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므로 실망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신당은 다만 우리 전하를 과오 없는 경지에 인도하고자 한 것뿐이니 어찌 다른 뜻이 있었겠습니까? 지금부터 이와 같이 하교하시기 말기를 바랍니다. 하였다. 중종실록 5권 중종 3년 4월 23일 경인 5번째 기사. 대간이 차자를 올렸는데 그 대략에 그들의 신등이 아랜 것이 한두 번이 아닌데 전하께서 시비를 돌아보지 않으시고 후일의 패단을 염려하지 않으시어 들어주지 않기를 기약하시니 얼로가 막혀 후일의 화가 위태롭지 않겠습니까? 원종공신과 족친에게 당상관의 풍계를 준 일에 대하여 이미 남김없이 말하였거니와 전하께서 만약 이미 오래된 일이라 일조에 개혁하면 신용을 잃을 것 같다고 하신다면 큰 잘못입니다.
일이 도리에 합당한 것이란 변경할 수 없지만 만약 그것이 도리에 어긋난다면 비록 10번을 변경하더라도 잘못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후세에서는 병통이 없는 신의를 비방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두 가지 가장한 일은 도리에 어긋남이 심한 것인데도 아직 변통성이 없는 작은 신의만 따르시니 신등은 저기 전하를 위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조계영, 신언유는 간산 소인 중에서도 가장 심한 자로서 임사홍, 전동의 무리와 더불어 서로 결탁해서 그 탐욕을 마음대로 부렸으니 정국하던 날 응당 국법을 바로잡았어야 할 것인데 도리어 공신의 반열에 참여하게 되었으니 이것은 사림이 다같이 분노하는 바입니다. 전하께서 이에 그들의 복록을 잃지 않게 하려고 하시지만 대체로 두 사람은 비유컨대 요사스런 여우나 독 있는 살모사와 같으므로 사랑하여 가까이 하면 해를 당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찌 임용의 길을 열어 간특한 뜻을 키우기를 서두르십니까? 긴감은 폐조 때 아첨하에 총애를 받던 신하로서 온갖 짓으로 요사스런 안양을 뚫고 비유를 맞춰 총애를 샀으며 남의 고아와 과부를 속여 가옥을 빼앗고 상소의 말을 지적하여 내어 방정한 선비를 모함했는데 이것은 다만 그 한 부분일 뿐입니다. 지금 경연에서 친근하게 모시게 하면 폐주를 섬기던 술책을 가지고 다시 전하에게 부려서 그 간사한 뜻을 성취시키려고 하지 않을지 어찌 알겠습니까? 정광세는 불황에서 자기 몸을 단속하지 못하고 원래 명망과 절개가 없으며 마음속이 범잡 참람하고 또 공정하지 못하여 논박을 받아 형조판사에서 퇴직되었는데 다시 공조판사가 됐으니 진실로 동취의 비방이 오늘에도 일어날 것을 두려워합니다. 신등이 논박한 모든 일은 공론이 존재하는 바이며 크게 현재의 정치에 관계되는 것이니 전하께서 마땅히 송구하여 생각해야 할 일입니다. 하였으나 다 윤하지 않았다. 다시 아래와 같이 차자를 올렸다. 관작의 외람됨은 옛날부터 근심하던 것으로서 적불의 비난은 조풍의 시에 나타나 있고 구미의 비방은 진나라 역사에 비록되어 있으니 오랜 세월 동안 일찍이 그 임금을 비루하게 여기고 그 세상을 더럽게 여기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전하께서는 대업을 중흥시키고 회정을 아주 혁파하셨지만 유독 관작 한 가지만은 극도로 외람되었습니다. 족친에게 가자한 일은 폐조의 난정에서 나온 것이요 원종국 신에게 품계를 올려준 일은 한때의 잘못된 처사에서 나온 것으로서 초선과 적불이 무려 300명이나 되어 조정에 그득하고 동서의 바늘에 뒤섞여 훈유가 같은 그릇에 있고 옥석이 섞여 놓였으니 조정의 더러움이 이때보다 심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장차 시인의 풍자와 사신의 비난이 다시 오늘에 일어나 후세 사람들이 오늘 보기를 마치 지금의 사람이 조나라 진나라를 보는 듯이 할 것입니다. 전하께서 편안스럽게 조진의 용렬한 군주로 자처하여 후세의 비웃음과 멸시를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신등이 몹시 탄식하는 바입니다. 전하께서 막연히 생각을 두지 않으시어 공론을 배척하고 시비를 멸시하시며 신용 잃는 것과 소유를 핑계하시고 또 세월이 오래되어 개정하기 어렵다고 핑계하시는 등 권사로서 험히 거절하시니 신등이 적이 의혹스럽습니다. 폐해를 혁파하는데 어찌 세월이 오래됨에 구애될 것이며 굳은 일을 바로잡는데 어찌 신용 잃는 것을 근심할 것이며 외람된 일을 씻어 없애고 조정을 정숙하게 하는 것이 어찌 소요에 이르겠습니까? 반복하여 시비를 논하여도 천정은 오히려 아득하기만 하니 신등은 거기 가슴 아픈 일입니다. 조계영은 약간 학문이 있으나 염치를 돌아보지 않으며 전동과 서로 결탁, 임사홍에게 아츠마에 섬겨서 마치 노비처럼 굽실거렸으므로 사림이 침을 뱉고 욕을 합니다. 신언유는 용렬하고 비루한 자로서 나인에게 빌붙고 남의 가옥을 빼앗았으며 욕심 많고 포악하여 볼 모양이 없으니 당연히 종신토록 퇴고시켜 사습을 고치고 염치를 장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특별히 임용하기를 허락하여 소인이 희망하는 길을 열어주니 여러 간사한 무리들이 스스로 다행하게 여겨 머리를 쳐들고 바라보며 목을 빼어 기다리면서 서로 함께 축하하기를 우리들이 이로부터 장차 차례로 등용될 것이다 하여 간사한 꾀어 괴휴란 계책이 여러 갈래로 모여들 것이니 이것은 만에 하나라도 있기 어려운 요행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소인의 무리들은 배척하고 멀리에서 다시 쓰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어도 오히려 연주를 타고 기어올라
구차스럽게 벼슬하기를 바라는 것인데 하물며 이끌어 나오게 하여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이겠습니까? 이 길이 한번 열리면 좀처럼 막아내기 어렵게 되는 것이요. 따라서 영고 성세와 불론 행운의 계기가 이에서 결정이 나는 것이니 삼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조계형은 간사한 꾀와 아첨이 신언윤보다 심한 편입니다. 소인의 재간을 가졌거나 소인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마땅히 시호나 독약처럼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거두어 수용하기를 조급히 서두르십니까? 경륜은 임금의 덕을 보양하는 것이므로 덕이 높고 명망이 높은 사람이 아니면 될 수가 없는 것인데 긴감은 패조 때 아츠마의 총애를 받은 사람으로서 마음씀이 바르지 못하므로 결코 그대로 있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전은 백공이 다 있는 곳이므로 청렴결백하고 공정한 사람이 아니면 될 수가 없는데 정광세는 욕심이 많아 더럽고 공정하지 못하며 또 성질이 불량하니 결코 함부로 임명할 수 없습니다. 대간의 공로는 어찌 추문을 기다린 후에야 그것이 옳지 않음을 알겠습니까? 근자의 대간이 사람들의 과실을 논박하며 전하께서는 반드시 그 연유를 다 말하게 하고 또 전지까지 내려 추액하게 하시니 이것이 어찌 조종께서 대간을 두어 풍문을 듣고 주의상을 탄핵하게 한 뜻이겠습니까? 의심이 나면 쓰지 말고 썼으면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데 전하께서 이미 대간에게 이목의 책임을 맡기시고 어찌 그들을 의심함이 이 지경에 이르셨습니까? 심히 일의 근본을 손상시키는 것이니 단서를 열어 언로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몇 가지 일들은 전하께서 다 시비를 환히 아시면서도 미루어 두신데 결단하지 않으시니 신등은 그에게 의심하는 바입니다. 옳은 것을 알면서도 들어주지 않는 것을 일러 가난을 물리친다 하는 것이니 가난을 물리친다는 것은 인조의 나쁜 평판이므로 중재 정도의 군주도 오히려 이 평판 듣기를 싫어하거든. 하물며 전하와 같이 성명하신 분이 이 평판을 달게 받고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까? 신등은 통분함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생각한데 전하께서 관작의 외람된 표단을 생각하시고 불운 행운과 영고 성세의 이치를 생각하시어 첫건에 그 적임자 아닌 사람이 없고 육부에 방정한 선비 아닌 사람이 없게 하시면 종묘 사직에 매우 다행한 일이요 공론에도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역시 윤호하지 않았다. 중조실로 우건 중종 3년 4월 23일 경인 여섯 번째 기사 홍문관에 전교하기를 내가 이와 같은 일이 있을까 두렵다. 그대들이 말하는 것은 잘 알았다 하므로 홍문관이 다시 아뢰기를 옛말에 이르기를 측근 신하들이 다 죽여야 한다고 해도 듣지 말아야 하고 여러 대부들이 다 죽여야 한다 해도 듣지 말아야 하며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죽여야 한다고 한 후에야 죽여야 한다고 했는데 유자광이 내쫓겼을 때는 다만 조정했으면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금이까지도 또한 자신들이 상소를 올려 아뢰기를 북방에 귀양 보내면 반드시 산중에 있는 오랑캐와 더불어 배반할 것이요 남방에 귀양 보내면 반드시 섬 오랑캐와 함께 배반할 것이니 죽일 것을 어찌 의심하겠습니까 하였는데 유자광이 이미 내쫓겼으므로 그 상소가 미처 계달되지 못했습니다. 상소문을 지을 줄 모르는 갑사 정병들까지도 대궐뜰에 꿇어 앉아 전하로 하여금 사람마다 자광을 죽이려고 함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온 국민이 모두 죽여야 한다 하는 것인데 이제 국민의 공론을 듣지 않으시면 웬일이십니까? 하였으나 윤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5권 중종 3년 4월 23일 경인 일곱 번째 기사 김은기를 예조판서 겸 지의검부사로 홍경주를 병조판서 겸 지경연사로 장순손을 형조판서로 박열을 이조판서로 삼았다. 중종실록 5권 중종 3년 4월 24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조광에 나아갔다. 지평, 윤세우, 헌납, 신상이, 원종, 족친에게 가자일 및 신언윤, 조계영, 정광세 등의 일을 논하였다. 영사 성희안이 아뢰기를 긴감은 패조에서 총애를 받았으니 과연 다른 신하들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사람을 살리는 일이 매우 많고 그 밖에 잘한 일은 다 열가하기 어렵습니다. 패주가 신이 그릇 시를 지었다고 죄주려 할 때 긴감이 힘껏
구원하여 신의 생명을 보존케 하였습니다. 그리고 폐주의 소행으로 국가가 빨리 망했을 것이지만 수년을 더 연장하게 된 것은 김수동과 김감의 힘이었습니다. 이제 복운대 조정에 의논할 일이 있으면 꼭 사람마다 의논할 일이 아니고 모름지기 자규가 높고 지려가 출중한 자라야만 할 수 있으니 김감이 아니곤 그 누구겠습니까? 성의하는 문제네. 경영관을 퇴직시키고자 청한 말은 잘못입니다. 이 사람은 논박을 받으면 반드시 죽으려고 할 것입니다. 전번에 신이 홍문록에 계달하였다고 헌부는 공함을 내기까지 하였는데 이제 아래는 이 일은 대간 또한 반드시 과실로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신은 나라의 후한 은혜를 받았을 때 갚을 길은 없고 다만 중심에 쌓인 것을 숨김없이 털어놓으려 할 뿐입니다 하였다. 신상은 아래기를 희한이 아랫날은 매우 온당합니다. 그러나 자고로 출중한 재주가 있을지라도 마음씀이 착하지 못한 자가 있는 법입니다. 김감이 도승지로 있을 때 이 수위는 사관으로 있으면서 김감의 과실을 사초에 썼었는데 그 후 수위가 화를 입으니 당시 여론은 김감이 중상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김감이 경악에 있을 때에는 중상하는 술책을 비록 마음대로 부리지는 못할지라도 장차 서서히 유인해서 임금을 나쁜 지경에 들도록 할 것입니다. 기한이 반드시 죽으려 할 것이라고 한 말은 상께서 대간의 말을 듣지 못하도록 하려고 한 것입니다. 신은 대신과 대간이 이를 따라 화합하지 못할까 염려됩니다 하였다. 희한은 아리기를 신은 상께서 대간의 말을 듣지 않으심을 원치 않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퇴직시키는 것이 불가하다고 여긴 때문에 그의 과실을 말하지 않은 것이요 대간은 퇴직시키려 한 때문에 그의 과실만을 말하고 그의 착한 것을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신은 상께서 신의 말을 다 들어주시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신 및 대간의 말을 참작해서 취사하셔야 할 줄로 생각할 뿐입니다. 성명의 시대에 언로가 크게 열렸는데 대신과 대간이 서로 화합하지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신상은 아래기를 김감은 마음씀이 좁음으로 경영관을 맡길 수 없으니 희한의 말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하니 희한은 아래기를 김감이 홍문관 정자로 있을 적에는 신도 같은 관직에 있었으므로 그 위는 자질이 영명하여 버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였다. 신상은 아래기를 김감의 재주는 쓸만하나 경영관에만은 합당치 못합니다. 다른 데 어찌 쓸만한 곳이 없겠습니까? 하였다. 희한은 아래기를 신등이 비록 창의한 일이 수공이 될 듯하나 실은 무슨 공이 있겠습니까? 전번 공신의 누비를 제감할 적에 신등은 홀로 제감하지 못하였으므로 마음이 불안한데 어찌 감히 그 계정의 가부에 대해 아랠 수 있겠습니까마는 족친의 가자는 명목이 없는 이로서 패조의 난명에 의해 주어진 것입니다. 신등은 그 일에 대해 아뢰고 싶었으나 아뢰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특징간 이 개남은 아뢰기를 신씨의 족친은 더욱 명분이 없습니다 하고 동지사 신용계는 아뢰기를 대간이 합사한 지 이미 오래입니다. 공론이 이미 이긴 일이니 속히 들어주셔야 합니다 하니 상은 이르기를 만약 개정하지 않는다고 보면 어찌 신씨를 꼭 구별해야만 하겠는가. 또 이를 계제로 해서 재직하게 된 자가 많으니 개정할 수 없는 일이다 하며 희한은 아래기를 상교가 지당합니다 하였다. 성명의 문제다. 중조실록 5권 중조 3년 4월 24일 신묘 두 번째 기사 대간의 합사의 아래기를 어제 올린 차자는 결정이 나셨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또 앞서의 일을 재차 아뢰니 전교하기를 삼국 사신이 와 있고 또 사중에 어찌 패치되는 일이 없겠는가. 부득이 농계할 일이거든 천사가 돌아간 뒤에 말하는 것이 옳다. 지금 말하면 환갑 패단만 있을 뿐이다 하였다. 다시 차자를 올렸는데 그 대략에 원종 족친에게 주어진 당상관의 계좌에 대해서만 대간만이 말할 뿐 아니라 시종도 말하고 좌우 대신도 말하는데 전하께서는 굳이 고집하시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십니다. 관적은 조정의 관적인데 전하께서는 어찌 사사로 할 수 있겠습니까? 김감은 재주만 있고 행실이 없을 뿐더러 명절이라고는 조금도 없고 천성 또한 산영 편피약해서 조금만 마음에 언짢은 일이 있어도 대번에 중상을 자행합니다. 전하께서는 왜 한 사람 사특한 사람을 사랑하여 반드시 경하게 두고 임금을 미혹하고 나라를 그르칠 화단이 생기게 하시려 하십니까? 조계형은 간사하고 엄용하여
하며 신은유는 탐리어하고 보잘것없으므로 사림들이 천오히 여기어 그들과 조종에 같이 있기를 부끄러워합니다. 그리고 정광세는 탐하고 공정치 못함으로 논밖에서 형관을 채직시켰는데 다시 공조의장을 삼으셨습니다. 육경은 일체이므로 경중을 가릴 수 없는 것입니다. 신등의 논한 바는 모두 시병을 적절히 지적한 것이므로 염려하는 것이 매우 원대한데 전하께서는 일체 들어주지 않으시니 저기 전하를 위해서 한심한 일입니다 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정실록 5권 중종 3년 4월 24일 신묘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정실록 5권 중종 3년 4월 24일 신묘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정실록 5권 중종 3년 4월 25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중정실록 5권 중종 3년 4월 25일 임진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앞서 2일을 세 번이나 하려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정실록 5권 중종 3년 4월 25일 임진 세 번째 기사 검상 조순이 삼공의 의견을 가지고 와서 아뢰기를 정광수는 바로 육경의 장입니다. 육경의 장을 대우하는데 이와 같이 하는 것은 마땅치 않은 일이며 더구나 그의 범한 바는 국가에 관계된 일이 아닌데이겠습니까? 주열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고 비록 스스로 해명한다 하더라도 결코 그대로 유임시킬 수 없는 일입니다. 또 대간이 말하고 있는 중이니 청컨대 주열하지 마시고 채직시키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주열하라고 한 것은 그로 하여금 스스로 해명하게 하려고 한 것이지 죄를 다스리려 한 것이 아니다. 전일 경련에서 정승은 김정간 등은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발명하여 억울함을 풀게 하라고 하였었다. 이처럼 지위가 낮은 사람도 오히려 이와 같이 하였는데 하물며 대신에 이를 그 원인을 주열해보지 않고 경솔히 진퇴시킬 수 있겠는가? 광세 또한 꼭 스스로 해명하려고 한 때문에 이미 주열하라고 한 것이다 하였다. 중정실록 5권 중종 3년 4월 25일 임진 네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에 차자를 올렸는데 그 대략에 신등이 말한 바는 모두 조종의 공론이므로 부득이해서 한 데서 나온 처사입니다. 전하께서 역시 그것이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 이미 환하게 알고 계시면서 오히려 어려운 문제로 여겨 결단하지 않으시고는 정교하시기를 여러 날 한문에 엎드려 있게 되면 직사에 패치되는 일이 많을 것이다 하시고 또 전교하시기를 수고롭기만 하지 효과 없는 일이다 하시고 또 전교하시기를 천사가 돌아간 뒤에 와서 아래라 하시니 이는 신등의 간증하는 말이 좋게 들을 것이 못된다 여기시고 이런 준엄하신 말씀을 하셔서 대간으로 하여금 기가 꺾여 다시는 말을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등은 저기 마음이 아픕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 속히 신등의 논한 바에 따라 매우 남발된 두 가자를 혁파하여 소인들이 진출하는 길을 막으시고 경악에는 영행한 사람을 내치고 육부에는 탐한 무리를 물리치소서. 그렇게 하시면 곧 조정이 매우 다행이고 종사에도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였다. 중정실록 5권 중종 3년 4월 25일 임진 다섯 번째 기사 함경도 관찰사의 장계에 무입의 포로된 사람을 수여하는 목적으로 남놀 올석합 등 6명을 경험부에 구류시키고 그중 2명을 석방시켜 들여보냈더니 그들은 군사를 거느리고 돌아와서 강가에 둔을 치고는 말하기를 구류된 사람을 다 방한하라. 그렇지 않으면 여오리 등을 잡아갈 계획이다 하니 이는 우리를 군사의 위력으로 겁을 준 것입니다. 그들의 오만불손함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청근대 방언하지 말고 그대로 구류시킨 다음 쇠안하도록 독촉하시고 또 마땅히 군사를 동원하여 너희들의 주의를 징토할 것이라고 엄격한 말로 답하소서 라는 내용이었는데 그대로 따랐다. 중정실록 5권 중종 3년 4월 26일 개사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앞서의 일을 아뢰었으나 모두 윤호하지 않았다. 그러자 대간이 또 아뢰기를 신등의 소회는 앞서 이미 다 아뢰었으니 만약 옳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속히 신등의 직위를 갈아주소서 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재차 사직하였으나 역시 윤호하지 않았다. 중정실록 5권 중종 3년 4월 27일 가보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앞사에 사직하고 4번이나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정실록 5권 중종 3년 4월 27일 가보 두 번째 기사 헌부가 한 형류는 아비상을 막 당했을 때 옥중 및 배소에서 고기 먹었던 일은 이미 자복했지만
계모의 상중에 사람을 대할 때 웃으며 희롱했던 일과 말 위에서 술에 취해 거꾸로 졌던 일 및 대굴들에서 고기 먹었던 일은 자복하지 않는다고 주액해 계프만이 논하지 말라고 전교하였다. 중종실록 5권 중종 3년 4월 28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천사를 위해 사정절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중종실록 5권 중종 3년 4월 28일 을미 두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하여 상고하고 또 아뢰기를 신등의 의견은 모두 상소 가운데 있습니다. 만약 윤허하지 않으시려면 신등의 직위를 갈아주소서 하였다. 그 상소의 대략은 다음과 같다. 선하께서 지극히 성스러운 자질로서 대업을 중앙하여 후손들이 편히 지낼 수 있도록 하셨으니 창업과 다를 게 없으셔야 할 터인데 능히 만세토록 바뀌지 않을 큼직한 계획은 세우지 못하고 곧 하루아침 무사히 지낼 자그마한 계획만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 원종 족친에게 주어진 당상의 계자로 말하면 조종을 비약해 하고 명기를 욕되게 하여 크게 성취에 누를 끼치게 하는 일인데 굳이 고집하여 생각을 돌리지 않으시고 곧 핑계하시기를 원종의 계자를 고치기지 않는 것이 종사를 위한 계책이다 하시니 자질구레한 소인들로 하여금 명의의 요지를 함부로 전극해 하신다면 기강은 물러내지고 현재는 권장되지 못하면 모든 직책이 폐이해져서 미란의 기미가 장차 여기에서 싹두게 될 것인데 어찌 그 종사를 위한 계책이 되겠습니까? 족친의 계자는 폐주의 사사로운 은혜요 원종의 가자는 전하의 자그마한 혜택이니 정사의 잘못이 이보다 더 큼이 없습니다. 혁파해버리신다면 조정이 숙청하고 만민이 쾌복할 것이고 혁파하지 않으신다면 명계가 거꾸로 놓이고 어진 인재들이 해체될 것입니다. 전하께서 왜 군소배들을 육성시켜 청명의 지치에 누가 두게 하십니까? 우리 태조 대왕께서 건국하신 일은 그 공이 매우 크십니다. 당시 분주히 나대며 일하던 사람이 매우 많았지만 그들 중에 훈신의 반일에 참여한 사람 겨우 수십 명에 불과했던 것이니 역시 조종께서 공상을 중하게 여기셨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공신들은 무려 100여 명이 될 뿐더러 원종이 또 그 밖에 있으니 곧 그것이 좋게 공이 되지 못한다는 일은 명백합니다. 과연 상이 그 공로에 알맞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전하께서는 매양 핑계대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신등이 더욱 의혹스러운 것입니다. 지금 보잘것없는 용렬한 무리들이 조정의 반을 차지하고 가짜 뱃슬들이 구례로 실을 정도로 많으니 명기의 처남은 분토와 같이 되었고 영재 중굴의 인사들은 팔뚝을 뽐내며 탄식을 하면서 그들과의 조정에 같이 있기를 부끄러워합니다. 전하께서는 다시 무슨 물건을 가지고 현자를 대우하여 그들과 함께 나라를 다스리려 하십니까? 조계현과 은유는 간사하고 탐령하고 못할 짓이 없이 아부하는 무리로서 패조에 있어서는 권세가에게 매달려서 부귀를 실컷 누렸고 그 군자가 패망함에 미쳐서는 홀로 목숨을 보존하였습니다. 이제 비록 왕법을 적용하지는 못할 망정 마땅히 내쫓아 그 몸을 마치도록 해야 옳은 일인데 도리어 그들을 위해 진용하는 길을 열어놓으니 소인의 도가 자라남이 이로 말미암아 비롯될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왜 우환을 삭트기 전에 막아 그 장례를 두절하지 못하시고 그대로 보고만 계시는 동시에 점점 가까이 하시어 좋게 염려될 것이 아니라고 여기십니까? 긴감은 임금의 비위를 잘 맞춰 총애를 사고 이 욕을 방자히 탐내며 감정을 품고 중상하는 심수를 부리는 위인이라는 것을 역시 전하께서도 환히 알고 계시는 일입니다. 무릇 조석으로 강론하여 임금을 인도해 도의에 들게 하는 일에는 대인 군자가 아니면 결코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전하의 춘추가 한창 장성한 때이니 잘 단속하고 잘못 단속하는 게 바로 오늘날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의 사냥함을 아시면서도 짐짓 곁에 두시어 자연 불선에 빠지게 될 처사를 하고 계십니까? 정광사는 심술이 부정하고 명절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사람입니다. 육경은 나라의 중임으로서 모든 임무를 통렬하는 것이니 결코 하루도 그 자리에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왜 형조에 있을 때 논박당한 위인을 공조의 장이 되게 하는 처사를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 더구나 판세의 명호를 먹칠하였는데 오히려 육경의 장을 시킬 수 있는 일입니까? 절대로 후세에 들리게 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전하께서 이제 또 그 정상을 추액하시니 이는 대체를 손상시키는 것이므로 불가한 것 중에 더욱 불가한 일입니다. 옛적엔 염치 예절로 군자를 다스렸던 때문에 대신에게 허물이 있으면
퇴시키는 일은 있어도 육욕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제 하옥시켜 추치하는 것은 잘못된 신들을 예우하고 귀한 일을 귀히 여기고 존중하는 일을 존중히 여기는 도리가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대간을 의학케 해서 얼루름하고 한편으로는 대신을 욕되게 해서 사체를 선상시키는 것이니 또한 잘못된 처사가 아니겠습니까? 무릇 공론이 위축되고 신장됨에 따라 질환이 매이게 되는 것이니 공론이 신장되면 조정이 바로워져 시비가 정해지고 공론이 위축되면 총명이 가리워져 상하가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대간의 말이라면 전하께서 대부분 의심을 품으시고 비록 국시가 있는 것에도 살피시지 신은 일이 없이 오직 굳게 거절하는 것으로 주장을 삼으시니 이와 같이 하고서 능히 정사가 잘 다스려지게 한 적은 자고로 없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쾌히 공론을 따르시어 여정에 부응하소서. 그렇지 않으면 속히 신등을 퇴직시키고 현능한 일을 기다리소서. 멋있다 우리 대간들. 중종실록 5권 중종 3년 4월 29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사관 이세인 집이 유희저가 원종 족친의 가자와 신은윤 조계영 김감 정광세의 일을 논하고 시독관 안처성이 아뢰기를 대간이 원종 족친의 가자 일로 여러 달을 넘겼으니 어려운 문제로 여기시는 것이 마땅치 못하며 그 중에서 더욱 불가한 일은 바로 신씨의 족친입니다. 더구나 폐주의 사언으로 가자한 것을 어찌 그대로 줄 수 있습니까? 하고 검토관 윤은필은 아뢰기를 신은 들으니 원종 당상에 참여한 자들은 모두 용잡해서 설 수 없다고 합니다. 거리에 몰려다니고 도로에 떠들어대는 그들을 과연 어디에 쓸 수 있겠습니까? 속히 개정하는 것이 옳은 줄로 압니다. 하였다. 중조실록 5권 중종 3년 4월 29일 병신 두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기를 공조 판사 정광세를 추액하지 말고 개정하라 하였다. 우리 대간이 이겼다. 중종실록 5권 중종 3년 4월 29일 병신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앞서에 사직하고 5번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5권 중종 3년 4월 30일 정료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내가 종기 정세가 있으니 조리할 동안에는 경련을 정지하라 하였다. 중조실록 5권 중종 3년 4월 30일 정료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앞서에 사직하고 6번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6권 중종 3년 5월 1일 무술 첫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하여 사직하며 2번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대간은 대관과 간관 곧 사헌부의 대사원, 지비, 장령, 지평 및 사관원의 대사관, 사관, 헌납, 정원의 총칭이다. 또 때로 그 관산 및 사헌부와 사관원을 뜻으로 쓰이기도 하였다. 중조실록 6권 중종 3년 5월 1일 무술 두 번째 기사 남평의 정병 양극청이 이광세, 이귀손, 여경, 문종 등이 몰래 반역을 꾀했다고 고하였는데 밝혀보니 믿음성이 없어 명하여 극청을 금부에 내리고 광세 등 사건에 관련된 사람을 놓아주었다. 이거 왜 이래? 중조실록 6권 중종 3년 5월 1일 무술 세 번째 기사 정성에게 정교하기를 성윤을 극형에 처할 수는 없을지라도 아주 방면하면 온변치 못하다 하자 유순이 아뢰기를 이는 조지를 속여서 전달한 예가 아니므로 그 율문에 따라 죄줄 수는 없으나 정상이 아주 가증스러우니 원방으로 부처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정교하기를 극변으로 부처하라 하였다. 부처는 대명률의 유형 중에 준하는 형벌 중에서 경한 것으로 거주는 유배지의 수령의 처지에 따라 황무지, 해변, 촌간 등에 정해지며 가족과 함께 살 수는 있으나 그 지역을 떠나지는 못한다. 중조실록 6권 중종 3년 5월 1일 무술 네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강원도 관찰사가 아뢰기를 박수량 고승효가 폐조의 단상 때 시제에 불구하고 상복을 입고 상기를 다 마쳤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진위를 따져 사실을 밝혀서 아뢰게 하소서 하였다. 중조실록 6권 중종 3년 5월 1일 무술 다섯 번째 기사 함경도 관찰사가 치게하기를 직녀는 대대로 성 밑에 살아 편맹이나 마찬가지인데 두 분이나 나라의 금령을 어겼으므로 율문에 따라 상세히 심사하여야 마땅하나 우리 토착인이 아니므로 사제로 처결하면 온당치 못할 듯하니 널리 수위하심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유순 등이 의논드리기를
직내가 같이여 고생한 지가 이미 7년이 되었으므로 반드시 징계가 되었을 듯하며 더구나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므로 율문에 따라 처단할 수 없으니 장 100으로 처결하여 놓아주면서 너희 죄가 무거워서 법으로는 주고 마땅하나 성상께서 즉위하시어 언택을 베풀기에 힘쓰시는 터라 가볍게 처결하니 너는 성심껏 순종하여 나라의 은혜를 갚도록 해야 한다고 다 이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행위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장은 대명리로 오영, 태, 장, 도, 유, 사 중의 하나이다. 굵은 형정으로 때리는 형벌을 장이라고 한다. 중정실록 6권 중종 3년 5월 2일 기해 첫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여 하려기를 어제는 골정에서 주인을 추국하였으므로 신등이 사직하려다가 번거로움을 끼치게 될까 염려한 까닭에 아뢰지 못하였습니다. 언책을 다하지 못하면서 어찌 벼슬에 있겠습니까? 신등의 벼슬을 갈아주소서 하니 전거하기를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또 사직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